안녕하세요.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공부는 잘 못했지만 운동은 좋아했어서 튼튼한 몸뚱아리만큼은 남들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은 못했지만 그래도 몸쓰는 일은 자신이 있어서 20대 초반부터 여기저기 택배상하차장이나 공사판 등 힘써야 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꾸준히 모아왔기 때문에 아직 직장이 없어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힘쓰는 일이 아무리 튼튼한 저였어도 몸은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보수가 다른 일들에 비해 훨씬 좋은 편이라서 계속해서 몸쓰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독서실 총무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친구가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총무 자리를 그만두었어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자기가 나가게 되면서 자리를 채워주고 싶은데 제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다고요.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저도 다른 일은 어떤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기도 하고 그 기간도 워낙 짧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돈은 확실히 얼마 벌리지 않았지만 또 그때 나름 몸이 편한 일에 대해서 장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은 좀 적더라도 비는 시간에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도 나가고 여자들도 만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배운 게 배운 건지라 계속 몸쓰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요즘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일자리가 구하기 쉬웠지만 작년만 해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었던 시기라서 인건비를 아낀다고 웬만한 일들은 사장님들이 사람 쓰지 않고 직접 몸으로 때우는 바람에 편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저도 계속 인력사무소에 나가고는 했습니다. 실장님하고 엄청 오랜 관계라서 실장님이 이따금씩 들어오는 보수가 괜찮거나 조금 편한 일들을 저한테 돌려주고는 했는데 그날도 실장님이 다른 사람들 다 새벽 일찍부터 차 태워 보내면서도 저보고는 오늘은 한번 대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일이 급했는데 아침 9시가 넘어서도록 대기를 하고 있으니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후회 안 하게 해줄 테니까 자기 믿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여사님이 가끔씩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을 찾는데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주면 그 일하러 찾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한동안은 사무실에 콧배기도 안 비친다고 하면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인력사무소 나오는 것보다 편한 일일 수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그렇다는 데다가 이미 기다린 시간이 몇 시간인데야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믿는 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편한 일이라면 저도 싫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1시간쯤 더 기다리니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체구는 조금 작지만 기품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포스가 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조금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모님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얗게 분칠을 했고 실내인데도 빨간색 테두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걸치고 있는 옷이며 가방만 봐도 이 아줌마가 돈 꽤나 많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실장님한테 이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니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서는 대뜸 저에게 일어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좋다고 한들 보디빌더 같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키도 180으로 엄청 큰 편이고 허우대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 아줌마의 태도가 언짢긴 했지만 그래도 돈 준다는데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으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나니까 이 사모님은 체구가 작아서 제 어깨에도 겨우 닿을랑 말랑하는 체구였는데 제가 일어난 걸 보더니 제 팔뚝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보이더니 저보고 따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면서 실장한테는 소개로라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갔고요. 다른 말도 없이 사무소 밖을 나갔는데 체구는 작았지만 이 사모님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초면에 저한테 반말을 찍찍하는 것은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행동 하나하나에 확신이 있어 보이고 뭐랄까 거역하기 힘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만큼 향수 냄새도 강렬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나이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는 고운 편이었고 그 나이 때 아줌마치고는 관리도 제법 하고 있는지 군살 하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주차장에는 인력사무소에 어울리지 않게 물개 하나 묻지 않은 비카번쩍이는 외제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차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도 제가 봤을 때 저 차가 바로 1억이 넘는다는 그런 차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2억 정도 하는 차더라고요. 사모님은 저 차가 자기 차라며 따라와서 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운전석으로 타길래 내가 조수석에 앉아야 하나 뒷자리에 앉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안 타고 뭐 하려고 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 안에 타자마자 사모님의 몸에서 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동하던 향수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사모님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차를 달려서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나 대뜸 사모님이 옆에 있는 제 팔과 허벅지를 한 번씩 만지더니 운동을 좀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운동을 따로 한 건 아닌데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 근육이 저절로 붙은 편이다 설명했더니 사모님이 흡족하다는 말투로 쓸만하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방금같이 조금 껄끄러운 터치가 있는 상황에서 사모님이 말도 없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제가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건지 10,000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힘써야 한다는 그 일이 사모님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 이 정도 되는 사모님이 굳이 인력사무소까지 찾아와서 남자를 데려가나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상한 상상을 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가 오락가락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사모님이 사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주변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원룸식의 건물도 몇 채 보였거든요. 사모님이 저를 데려간 곳은 그 중에 하나였던 원룸식 건물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건물 1층에 있는 빈 방으로 저를 안내해줬어요. 그제서야 사모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설명을 해주더군요. 사모님은 그런 원룸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였어요. 남편 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으로 이런 동네에 있는 주택 몇 개를 매입해서 원룸으로 증축을 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차를 타고 와서 몰랐지만 이 주변으로 지하철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인지라 장사가 제법 잘 된다고 했어요. 다만 사모님이 여자 혼자 몸이라서 그동안 여자 세입자들만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 흉흉한 뉴스도 많고 주택가라 골목이 많아서 그런지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1층에 있는 방 한 개를 비워놓고 거기에서 저를 약간 상주하는 경비원 느낌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방에서 자유롭게 지내도 무방하다고,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근무하게 될 시간은 여성 세입자들이 퇴근하기 시작하는 저녁 6시부터 출근을 시작하는 다음날 아침 8시까지라고. 방 안에서 뭘 하고 지내든 상관없지만 세입자들이 불안하게 할 행동만 금지해달라고 했고, 특히 근무 시간에는 연락 두절이 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입자들 귀가를 에스코트해주는 일부터 무거운 택배를 옮겨준다든지 하는 자잘한 업무, 그리고 전등 같은 걸 갈아주거나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등의 간단한 일 같은 걸 부탁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일 자체는 힘든 것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보수가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도 하기로 결정했고요.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세입자 대부분들이 제 또래의 젊은 여자들이었고 퇴근길에 제가 마중 나가서 집까지 같이 걸어오는 것도 마치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등 같은 걸 갈아주는 업무는 거의 있지도 않았고
분리수거도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하고 같이 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많은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근처에 원룸 건물을 몇 채는 더 가지고 계셨는데 조금 어려웠던 건 제가 한 곳에서 상주하면서 지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사는 세입자들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모든 일이 보통 10분 이내로 끝이 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물에는 사모님이 옥탑을 펜트하우스처럼 으리으리하게 개조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해야만 했지만 딱히 제 할 일만 해놓으면 어려울 게 없으니 사모님도 제가 방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좀 넘게 일하니 사모님이 다른 일도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본격적인 업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근처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돈놀이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 받으러 갈 때 덩치 좋은 남자인 저를 같이 대동해서 가고는 하셨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옆에만 서 있으면 되는 일이기에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가끔씩 장 같은 걸 보고 집까지 옮겨드리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간단한 일을 하고 받기에 너무 큰 돈이라서 불만 같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모님이 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는 느낌도 드네요. 아무튼 일이 익숙해지니까 꼼수만 늘더라고요. 정말 딱히 아무도 저를 찾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사람들이 퇴근하고 잠들었을 것 같은 늦은 시간이 되면 저도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만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한 번, 두 번에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별로 겁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모님과 일이 있던 그날도 어김없이 맥주 3병에 소주 1병을 사서 소맥을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술 기운이 알딸딸이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지어 전화가 온 상대는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속으로 들킨 건가? 근무 중에 술 마신 걸 들켰으니 잘리는 건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자기 방으로 올라와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고 사모가 시키는 일들이 대부분 별것 아닌 일들이었기 때문에 술 냄새만 안 들키면 어찌 되겠지 싶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껌과 커피맛 사탕을 입에 때려넣고 올라갔습니다. 옥상층까지 올라갔는데 사모님은 잠옷만 걸친 상태로 문 밖에서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번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옷 차림의 사모님을 보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투정을 부리는데 술기운 때문에 그런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잠옷 차림에 있는 그대로의 사모님의 모습이 평소에 화장을 잔뜩 하고 힘을 주고 있던 모습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은은한 바디 샴푸 냄새가 오히려 제 마음을 자극했어요. 거기에 왜 늦었냐며 투정 부리는 모습이 그동안 어려웠던 사모님의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동네의 친한 누님같이 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나 하니 방 안에 거미가 있다고 아마 옥상 정원에서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도무지 잡을 수가 없다고 저보고 치워달라고 아주 안달인 모습이 그동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기대도 못한 반전스러운 모습에 사모님이 아무리 센 척을 해도 여자는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귀여워서 코를 한번 꼬집어주고 싶더라고요. 빗자루로 거미집을 툭툭 건드려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미를 휴지에 싸서 옥상 너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됐죠? 라고 말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제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저보고 술 마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속으로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러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려는데 사모님이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는다며 이왕 한잔 했으면 오늘은 업무 종료하고 괜찮으면 자기랑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술기운에 사모님이 한 명의 여자로 보이는 찰나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마주보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괜히 분위기를 타서 그런가 사모님이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도 술이 들어가니까 화장도 안 한 양쪽 볼따구가 빨개지고 호맹맹이 소리를 내는 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저도 제정신을 차리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사모님도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 혼자 몸으로 성공을 했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나 시장 사람들이 저에게 벌벌 기지만 뒤에서는 독한 여자라고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 등 이런저런 속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젊고 덩치 좋은 남자들을 부리는 것도 세입자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본인과 시를 위해서 하는 거라며 자기가 뭘 하든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뒷담화를 멈추지 않을 거라면서 이런 자기가 늙어서 주책이지 않냐는 둥. 대충 들어도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자를 잘 몰랐어도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속에 비밀 한두 개쯤은 있는 거 아니냐며 능력이 되는데 과시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사모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더니 사모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비싼 술이라며 이것저것 따라주는데 저도 기세를 타서 그런가 거절을 못하고 마음껏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하고 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찰나 제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세입자 중에 한 명이 회식 때문에 퇴근이 늦었는데 무섭다고 같이 귀가해달라고 하는 전화였던 겁니다. 사모님한테 20분 내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후다닥 밖에 나왔는데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한 건지 세입자가 미웠습니다. 제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회식 때문에 늦은 세입자도 술에 조금 취해 있는 데다가 제 또래의 한미모하는 회사원이었는데 걸으면서 괜히 제 팔짱을 끼려고 하는데도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아무래도 저도 사모님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그 여자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사모님이 계신 곳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사모님은 혼자 술을 더 마시다가 혼자서 잠에 들어있더군요. 사모님을 살짝 흔들어 깨워서 부축을 하고 소파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제 팔을 베고 잠든 사모님이 이제는 제 눈에는 한 명의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날이 지난 뒤부터 사모님은 가끔씩 일 그만 접고 술상대나 해달라고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나이 차는 더 이상 우리 둘 사이를 막지 못했고 저도 사모님과 같이 보내는 날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님의 옥탑방으로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후부터는 사모님이 월급 외에도 용돈이라고 더 챙겨주는 것도 많아졌고 딱히 할 일도 없는 직장에 새로운 재미가 생긴 것 같아 아직도 즐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사이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장보러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제 손을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사모님이 저에게 실증이 난다면 이런 천국 같은 직장에서 영원히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오겠죠. 하지만 그동안은 저도 이 좋은 직장 놓치지 않고 즐겁게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모님과 술을 처음 마실 때 집에 바래다 준 세입자가 요즘 저한테 대놓고 들이대고 있는데 이 여자하고도 즐거운 일이 생길 것만 같네요. 그녀와도 좋은 추억이 생기면 한번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